이제는 빅데이터 시대예요. 자, 지금 제가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AI를 이용해서 체질을 분석하는 다양한 그 방법들을 좀 협업을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체질을 분석하면서 다양하게 당신만의 건강에 대한 어떤 큐레이팅, 컨설팅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 꿈은 이런 거예요. 오늘 뭘 입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핸드폰들한테 물어보면 핸드폰이 답해 줄 거예요. 앱 깔아놓으시면. 그러면 제가 딱 등장할 거예요. 딱 등장해서 자, 오늘은 당신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화장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요거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저 지금 캐릭터 작업하고 있어요. 그게 필요해요. 왜냐면 이제는 뭔가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체질에 따라 음식이 다르다는 걸 그리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과일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과일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영양성분 중에 과일? 비타민 C. 자, 그러면 비타민 C가 사과에만 들어있나요? 모든 과일에는 다 뭐가 들어있어요? 비타민 C가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제철 과일이라도 체질에 따라 다른 과일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맛으로만 먹었지만 이제는 에너지를 먹는 시대가 올 거예요. 내가 사과의 에너지를 먹을 것이냐, 딸기 에너지를 먹을 것이냐, 포도 에너지를 먹을 것이냐. 그게 결국 체질에 따라 결정되는. 자, 아까 우리 또 여러분들 아로마에 뭐 완전히 팍 흔들리셨잖아요. 자, 아로마는 에너지가 높은, 차원 높은 물질이에요. 자, 차원이 높고 에너지가 높을수록 나한테 안 맞으면 뭐가 될 수 있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의 가장 조심해야 될 것 바로 뭐예요? 그 아로마가 나한테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근데 그거를 또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나한테 안 맞는 물질을 나한테 맞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소음인한테 오이가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 음인데 오이가 차가우니까.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음인인데 어떤 아로마가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맡았어. 자, 근데 그 아로마가 음기가 강한 아로마였다면, 자, 향은 좋았지만 몸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진다. 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등산 갈 때 보통 우리가 가져가는 게 당근 아니면 오이잖아요. 자, 그럼 오이는 차갑고 당근은 따뜻해요. 자, 그러면 뭘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당근을 싸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날 냉장고를 열었는데 오이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이 끓여 먹으면 안 돼요? 60점. 60점. 오이하고 네. 나한테 좋은 향을 또 맡아. 양을 더 많이 맡아. 네, 그것도 70점. 고춧가루를 뿌려. 85점. 자, 더 좋은 거 있어요. 우리가 사실 오이 먹을 때 고춧가루를 뿌려 먹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정답. 자, 이게 바로 생활의 지혜예요. 자,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는다가 기본인데 냉장고를 열었더니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자, 그러면 오이 먹을 때 뭘 찍어 먹는다? 고추장. 그럼 왜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오이는 음의 기운이지만 고추장은 양의 기운이에요. 그럼 음양이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 중화는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좋은 베스트는 당근에 오이를 찍어 먹는 거죠. 자, 근데 당근에 고추장을 찍어 먹는 건데 당근이 없으니 오이를 고추장에 찍어 먹듯이, 자, 아로마 테라피도 그런 거예요. 나한테 안 맞는 아로마가 있어요. 왜? 에너지가 높을수록 더 잘 안 맞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브랜딩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적인 거와 양적인 거를 브랜딩해서 맡으면 최소한
나빠지는 거는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게 하려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거로 나한테 맞는 걸로만 하면, 왜냐면 보통 아로마들이 두세 가지 효능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6가지 이상의 효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브랜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재밌는 거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라벤더라는 아로마가 정말 재밌는 아로마예요. 자, 라벤더 아로마의 여왕이에요. 자, 우리가 라벤더 하면 떠오르는 컬러가 뭐예요? 보세요. 네? 퍼플. 네? 퍼플. 자, 그럼 퍼플. 왜 아로마면 우리가 왜 퍼플을 떠오르는 거예요? 캐치 유명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로마 하면 퍼플을 떠오르는 거예요? 라벤더를 제일 많이 봤다. 그럼 라벤더의 뭐가 퍼플이에요? 네, 라벤더의 꽃의 컬러가 퍼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아로마 하면 보라색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라벤더 팥. 근데 중요한 거, 라벤더를 제가 체질로 분석해 봤더니 모든 체질에 다 맞는 거예요. 자, 이게 포인트예요. 자, 서양 아이들은 이거 개념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에 가지고 실험을 했겠죠. 근데 뭔가 처방을 했는데 자꾸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 있잖아요, 부작용이. 자, 마치 우리가 당근 좀 약하지만 생강 정도 되거나 아니면 인삼 정도 되면, 자, 인삼을 몸이 뜨거운 사람이 계속 따뜻하게 차로 끓여 먹으면 이 사람 폭발한다, 아니면 얌전해진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 사람 병 걸리겠죠. 뿐만 아니라 발진 나요, 발진. 자, 서양 아이들은 뭔가는 몰랐지만 뭐만 집어넣으면 아로마 테라피에 자꾸 부작용이 줄어들어요? 라벤더. 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아로마는 뭐다? 라벤더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약마다 다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모든 우리나라 한약 찍을 때 그거 꼭 들어가 있어. 그래서 감초. 예, 약방의 감초. 자, 감초가 꼭 뭐 같은 물질이냐? 라벤더 같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현명했고 서양의 아로마 테라피스트도 이상하게 라벤더만 넣으면 부작용이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만족하니까 언제나 처방에 뭘 꼭 집어넣는 거예요? 라벤더는. 그러면 라벤더는 가장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아로마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거 말고 또 하나 유명한 아로마가 모든 체질에 다 맞아요. 네? 페퍼민트 땡이에요. 뭐였지? 자, 똑같아요. 힌트 하나 드리면, 더 바디샵이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아로마 화장품 회사예요. 더 바디샵. 다 보셨을 거예요. 뭐 웬만한 신이라면 더 바디샵 다 있어요. 자, 더 바디샵 브랜드에는 모든 화장품 라인이나 샴푸에 꼭 이 아로마가 들어가 있어요. 티트리. 네, 티트리라는 아로마가 있어요. 티트리 아로마가 모든 체질에 다 맞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요. 자, 이게 또 마케팅 포인트예요. 자, 더 바디샵이 세계 넘버 1이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게 만약에 페퍼민트가 메인이었으면은 누구한테는 잘 맞았지만 누구한테는 부작용이 생겼겠죠. 자, 그럼 그 화장품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자꾸 댓글 올라와. 발랐는데 이상해졌어요. 막 올라와요. 자,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근데 티트리가 들어감으로써 또한 거기도 모든 체질에 다 맞아. 자, 그럼 클레임 올라오는 게 크다 작다? 이 포인트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아로마가 전 세계 넘버 1 아로마 화장품 회사가 된 거예요. 자, 결국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우냐면 이런 물질들이 존재해요. 그거를 찾아내서 적용시키면 좀 더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걸 보는 거예요. 왜? 분명히 우리 인간 세상에는 부작용이라는 건 존재해요. 존재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4종류의 종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한 종류였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아주 드물지만 내 체질에 맞는 물질이 존재는 해요. 아주 드물지만. 그 중에 하나가 황칠, 그 중에 하나가 흑삼, 그 중에 하나가 라벤더, 티트리. 이런 것들이 모든 체질에 다.
또 생선 중에도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게 뭐예요? 돼지. 그죠, 네. 동태. 네. 동태, 명태, 가장 보편타당한 것들, 소위 말해서 누구나 좋아하는 것들, 결국 무슨 얘기예요? 가장 부작용이 없었던 것들이 가장 선호하는 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과는 뭐 아침에 먹으면 금, 근데 저녁에 먹으면 오. 네. 이것 또한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 그러냐면 말을 만들어내는데 사실 사과 먹어서 안 좋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네, 사과는 음인이 먹는 과일이에요. 양인이 먹으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은 사과가 맞는 채질 따로 있고요. 배가 맞는 채질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배 먹었을 때 속이 편하세요? 사과 먹었을 때 속이 편하세요? 물어보면 만약에 배 먹고 속이 편했다는 사람은 음인일까요? 양인일까요? 그렇죠. 왜? 배는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차가운 느낌이잖아요. 요게 딱 존재하는 거예요. 배는 약간 차가운 느낌이잖아요. 자, 그럼 가지는 차가워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자, 가지는 차갑죠. 감자는 따뜻해. 네. 자, 전반적으로 한여름에 나는 것들은 대부분 이게 차가운 것들이에요. 사과는 여름 과일이에요, 가을 과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그러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가장 햇볕이 뜨거울 때 나오는 것들은 차갑다가 많아요. 칼라와 관계없이 결론을 낼 거예요. 아침마다 사고. 네? 아침마다 사고. 그래.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게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가다 보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한때 녹즙이 어마무시한 얘기 끈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집집마다 녹즙기에다가 뭐 난리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 같은 부인이 생각해서 자 아침마다 남편을 위해서 자꾸 뭘 내리는 거예요? 녹즙을 내려요. 사실 자기도 귀찮잖아. 그 싱싱한 거 막 할래까 뭐 하여튼 해서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막 만들었어요. 남편을 위해서. 남편한테 갖다 드렸어요. 근데 남편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전반적으로 안 좋아해요, 녹즙은. 근데 또 부인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 남편이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안 먹을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고 남자가 힘이 난다, 아니면 짜증 난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예요? 나는 분명히 배려하는 거예요. 나는 희생했어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몸이 건강해지자고 뭔가를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그 남편한테는 그 식품이 최악일 수도 있었는데 방송에서 좋다라고 하니까 해줬어요. 결과는 오히려 힘 세지는 남편이 아니라 힘 약해지는 남편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뭔가 건강을 위해서 먹을 때에는 체질을 꼭 생각하자는 거예요. 식품으로 먹을 때는 살짝 내려놔도 돼요. 왜? 특히 한국 음식은 발효 음식이 너무 많고요. 일단 그래서 발효가 되면 음양의 조화가 대충 맞아져요. 원래 그 성질이 아니라 마치 법제한 것처럼 나름대로 성질이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건강구조식품이나 이렇게 특별히 뭐 녹즙이나 이런 것들은 기두셀뿐만 아니라 이게 안 맞으면 완전 독인데 아침마다 해주잖아요. 아침마다. 지구의 입장에서 봐도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먹는 거는 오염이에요. 왜냐하면 나한테 맞는 것만 골라 먹는다면 더 많은 에너지와 그렇죠? 더 많은 에너지와 적은 양을 먹고도 충분히 내가 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데 나한테 맞지 않는 것까지 먹으려다 보니 더 많은 것들을 사오게 되고 대부분 다 버려나갈 것이며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몸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낭비예요. 그래서 저는 채질식을 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지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벌과 나비가 싸우질 않는데요. 자, 왜 그런 거예요? 빨아먹는
꿀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처럼 다 똑같은 걸 좋아하면 경쟁이 더 붙어요. 근데 각 체질마다 먹는 게 달라요. 그러면 싸울 일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체질식이라는 거는 효율을 높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를,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사성체질이란요 완벽한 과학이에요. 완벽한 양자 에너지예요. 어떻게 그 당시에 각각 장기가 갖고 있는 공명 파동 에너지가 다른지를 어떻게 알았는지가 너무너무 신기해요. 지금 과학도 이해만 할 뿐이에요. 각각의 장기는 다른. 그래서 지금 양자의학에서는요 이게 가능해요. 갈 필요 없어요. 상담하고 내가 그 파동 에너지를 이메일로 보내줘요. 그럼 그 사람 이메일 열어서 그거 파동 에너지 받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돼요, 이게. 이제는 에너지, 파동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조금만 한 2000년 전으로 가볼까요? 옛날에 뭐 이렇게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질병 어떻게 치료했어요? 말씀으로. 말은 에너지예요, 아니에요? 네, 말이 에너지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타치해주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가는 거예요. 질병 치료돼야 안 돼요? 돼요. 자, 그리고 아바타 영화 보셨죠? 상처 났을 때 어디 들어가요? 어떤 캡슐에 들어가죠. 자, 캡슐에 들어가서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돼요. 망가졌던 장기가 재생이 돼요. 자, 이거 지금 그런 제품들이 마구 쏟아 나오고 있어요. 정상적인 간의 에너지를 파동을 만들어내서 그 에너지를 쫙 주면 간의 정상화돼요. 이게 현대의학이 앞으로 갈 길이에요. 이제는 약으로 치료하는 시대가 아니라 파동 에너지로 치료하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그거를 이미 이재만 선생님은 120년 전에 알고 계셨던 것이고,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약한 장기의 기운을 올려주는 그런 파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걸 내가 먹는 거예요. 그거의 또 다른 이야기가 아직 한국엔 잘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동종요법이에요. 동종요법도 재밌어요. 물질의 에너지를 물에 전사시킨 다음에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 물 속에는 케미컬이 제로예요. 근데 걔를 먹으면 면역 반응도 일어나고 내 몸이 나아요. 브라질의 치고 부자들은 절대로 약 안 사 먹어요. 그 동종요법 하는 데 가서 그 약을 사 먹어요. 근데 그럼 동종요법을 처방하는 의사가 어떤 사람들이냐? 의대 6년 나오고 2년도 공부해서 정식적으로 그 동종요법 의사가 돼야만 그 처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포인트는 바로 물의 에너지를 전사시켜서 그 물을 내가 마시는 거예요. 재밌는 거, 미국 인정 안 해요. 동종요법. 누가 인정해요? 유럽 인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메리카 동종요법 인정하고 특히 브라질이 동종요법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는 물질의 시대에서 에너지 시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체질입니다. 그래서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는다가 물질보다는 이제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도서가 양자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이해하는데 좀 더 많은 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꿈이 있는 아시아로, 이 비전이 있는 아시아로 여기 공간에 와서 오늘 강의하게 된 걸 너무 감사드리면서, 하여튼 우리 이 한국의 독특한 사상체질을 가지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렇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